일 목요일 오늘 MPB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주간 7연승은 성공을 했고요. 주력은 깨졌는데 그래도 LC 승, 요미우리 역배 3.3배로 잘 들어왔고요. 어제 문홍사 좀 좋아 보여서 한번 넣어드렸는데 하나는 적특, 하나는 잘 들어와 줬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 대 주니치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조금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요. 근데 사실 좀 저는 요코하마는 좀 놀랍긴 했어요. 이 정도 벌어지면 사실 경기를 좀 대충 하고 치울 수도 있거든, 그지? 야구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참 요코하마가 끝까지 따라가고 하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긴 했고요. 이게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경기가 한쪽이 먼저 세게 터져버리면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나버리는 흐름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쫓아가가지고 쫓아가서 이런 모습은 진짜 인상적이었고. 근데 어제 또 1위회가 좀 터진 건 좀 아실만한 것 같아요. 그죠? 시즌 처음으로 1위회가 터졌는데 근데 공은 여전히 좋아 보이긴 하더라. 예. 양팀 다 어제 좀 믿을만한 불펜들이 하나씩 터졌거든요. 요코하마는 1회가 터졌고 주리치 같은 경우는 시미즈 타치야. 이 친구가 터졌죠. 주리치는 여전히 불펜이 좋은데 역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미즈 타치야. 그리고 마치야마 시냐. 이 두 선수들이 본인 나라 선수로서는 아주 뭐 좋죠. 예, 뭐 요코는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박마이가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올라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오스틴도 돌아왔고 오스틴이 진짜 커. 오스틴이 진짜 커.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냥. 자, 오늘 이시다 유타로 대 카일 뮬러가 나옵니다. 일단 이시다 유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데뷔한 우리 2년차 신인이고요. 작년에 딱 데뷔해서 몇 경기 잘 던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 일본 야구의 젊은 선수들. 처음에 이제 낯설음이 있고 일본 야구는 굉장히 일본 야구도 데이터 야구고 분석 야구고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야 얘네들도. 그래서 몇 경기 던졌을 때 그걸 다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도 오픈빨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좀 좋지 않아가지고 선발 불펜을 좀 전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친구입니다. 공을 약간 요렇게 던지기 때문에 공이 약간 이렇게 싱킹 무브가 좀 들어가고 서드 피치 오른쪽으로 휘는 변화가 강점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좀 커맨드가 좀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올해 홈에서 주니치 3번 만나가지고 11이닝 던져가지고 ERA는 4.91로 좀 좋지 않고 좀 위험해 이 친구. 조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불펜에서 3경기 던져가지고 7.88로 좀 좋지 않다. 어쨌든 요코하마가 최근에 불펜은 좀 괜찮으니 뒤에 롱 같은 자원들을 좀 붙여보겠죠. 아마 이 친구가 이닝을 길게 먹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주니치니까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은 뭐 하야테 이런 애들 좀 붙여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야테 이런 애들이 원래 선발 돌던 애들이고 올해 불펜에서 괜찮거든요. 그런 애들이. 반대 선발은 카이 뮬러인데 이 친구가 일단 중요해요. 그죠? 이 친구가 처음에 데뷔를 해가지고 홈에서 2경기를 던졌습니다. 요미우리 전에 5이닝 1실점, 히로시마 전에 7.2이닝 1실점. 굉장히 잘 던졌어. 근데 두 번째 그 이제 그 다음 2경기는 원정에서 등판을 했어요. 근데 히로시마 원정에서 3이닝 6실점. 요미우리 원정에서 4이닝 5실점. 이래서 이제 2군 가서 이제 좀 조정기를 좀 겪고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경기도 원정이잖아요. 그리고 요코하마 원정도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라고 좀 할 만한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첫 만남이기도 해. 낯설음이 있기도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점이라 좀 할 만한 것 같죠. 근데 카일 빌러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기대감이 있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지금 뭐 리그 적응, 또 원정 적응, 이런 문제에 지금 딱 봉착해 있는 이제 그 정도 시기기는 한데, 그래도 메이저나 마이너에서의 성적이 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 이 선수가 역대 커리어를 보면 피홈런 문제하고 볼질 문제가 좀 심각했단 말이야. 근데 피홈런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많이 좀 개선하긴 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불펜으로 뛸 때, 오클랜드에서. 많이 개선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메이저든 마이너든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수치가 훅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전 대체적으로 이 선수가 적응을 좀 잘하면 괜찮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일단 또 원정에서 계속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오늘도 난이도가 높은 요코하마 원정을 간다는 부분들, 그 타격감이 엄청 좋은 요코하마를 만나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느껴지긴 하지만 잘 던져도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정도로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자원이긴 하다. 근데 저는 일단은 좀 석이 나가는 건요. 예, 유타로 이시다 유타로 친구가 나오는데 요코하마가 센 건 알겠어. 어제 같은 분위기도 쫓아가가지고 또 하고 타격감 좋고 그리고 시미즈라는 진짜 좀 믿을만한 필승조도 털어먹고 하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시다 유타로가. 저는 차라리, 저는 오히려 뮬러가 포텐이 터지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 배당이면 저는 역배를 찔 것 같아요. 네, 역배 보고요. 오늘은 좀 언더 냄새를 살짝 좀 맡아보고 싶으네. 배당도 그렇고. 뮬러가 깜짝으로 잘 던지면 이거 언더 가능성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틀 동안 빠따들도 좀 많이 치고 했단 말이야. 저는 연속으로 오바 가고 이런 건 별로 좀 비추드리는데 저는 오늘 언더 보겠습니다. 옆에 배당이기도 하고. 다음 경기는 한신 요미우리. 어제 요미우리를 귀신같이 잘 잡아냈죠, 그죠? 예, 한신전에 요미우리가 올 시즌에 2번밖에 이기지를 못했고 나머지 경기들 전부 패배를 했었단 말이죠. 8승 2패였어 한신이. 근데 역배를 잘 그래도 잡고 들어갔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도 느끼는 점은 역시나 이제 요미우리가 해볼 만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비슬리가 워낙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한신도 정말 힘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노우에 하루토가 6이닝 2실점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고 불펜 필승조가 워낙 좋잖아요. 여기는 오타는 라이델 마르티네즈까지. 근데 오타도 진짜 꾸역꾸역 막았어 어제. 물론 이제 비가 오고 이런 변수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타도 궁지로 몰아세우는 걸 보면 확실히 한신이 요미우리 전에 진짜 강하긴 하구나. 그리고 역시 빠따가 엄청 강하긴 하구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랬다. 예. 자, 오늘 선발은 존 듀플랜티어 대 야마자키 이오리 나옵니다. 일단 듀플랜티어는 개막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던지고 있어요. 이 정도 선수까지는 난 잘 모르겠거든. 마이너 성적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너나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지 못하고 일본 와서 잘하는 케이스들도 꽤 많아. 아무래도 극단적인 투구 리그다 보니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빵 터지는 케이스들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던지고 있으니 일단 미국에서의 성적은 좀 기대를 좀 밑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잘 던지고 있으니 한두 번씩 만날 때까지는 조금 좀 지켜보자.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2번 만났던 팀은 딱 하나였어요. 요코하마였고요. 6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 잘 던졌고 요미우리는 오늘 두 번째 만남이고요. 5이닝 2실점, 4피안타로 뭐 그런 대로 쏘쏘했다. 오늘이 두 번째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닝이 조금 별로거든. 6이닝, 6이닝, 5이닝, 5이닝, 5이닝 이렇게 던졌어요. 이 친구가 좀 불펜에서 좀 많이 뛰다 왔을 거야. 그래서 이닝 관리를 조금 좀 들어가는 건지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로테를 많이 돌아주기 때문에 최소 6이닝은 먹어줘야 되거든. 그죠? 근데 5이닝 경기가 3번이나 있다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울 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도 일단 의심은 하는 친구인데 잘 던지고는 있다. 뭐 그 정도. 야마자키 요리는 시즌 초반에는 뭐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선발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는 폼이 살짝은 좀 꺼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 폼이 살짝은 꺼졌지만은 여전히 1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1.17입니다. ERA가. 최근 두 경기 한신전에 5이닝 4실점 2자체 히로시마 원정 가가지고 6이닝 4실점 이렇게 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이제 피홈런 이렇게 나고 삼진도 조금 줄었고 대체적인 기록을 보면은 약간 좀 폼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역대 한신전 성적을 보면 홈에서는 엄청 잘했거든요. 홈에서는 6경기에서 1점대 찍고 있는데 원정 6경기에서는 3패, ERA가 3.86으로 이 한신 원정에서는 조금 좀 고전했던 그런 면모가 조금 있거든요. 최근에 좀 폼이 좀 아쉽다. 한신 원정에서 좀 고전했다. 이런 부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듀플랜티어는 약간 좀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닝 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적들도 보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
근데 일단 잘 던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이닝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서 선발은 비슷비슷하거나 그래도 한시 원정에 조금 좋지 않았던 야마자키 이오리가 리스크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전체적인 그래도 빠따의 기대치는 한신이 좀 높으니 그래도 오늘 위닝 결정전은 한신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타를 몰아붙이는 것도 꽤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는 오늘은 한신을 보겠습니다. 경기 자체는 좀 타이트할 것 같아. 한신 승 1 이렇게 보고요. 5.5는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은 히로대 야구. 어제는 경기를 안 했죠, 이 양반들이. 어제 우치가 나가지고 경기를 안 했고요. 선발을 야쿠르트는 바꿔줬고요. 히로시마는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롯데를 안 바꿔줬을 때 선수들이 한 번씩 좀 터지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오세라 다이치는 경험도 좀 많은 선수고 그런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롯데 안 밀어주고 나왔을 때 더러 터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한데 오세라 이 양반은 뭐 야구 원데이 투데이 하는 양반 아니니까 그렇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이제 램파드 대 모리였고, 선발은 사실은 그래도 기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히로시마가 승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히로시마가 불펜 이 경기를 모리가 이닝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불펜을 좀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요 불펜 문제는 조금 좀 해결이 좀 돼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오늘 선발은 뭐 오세라 다이치는 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야쿠르트전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홈에서 만났을 때 원정에서 만났을 차이가 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있고 최근 3년 동안 5번 정도 만났는데 거의 1점대입니다. 홈에서 만났을 때는 거의 1점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롯데 안 밀어준 게 살짝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고 올해도 뭐 꾸역투는 잘해주고 있고 오가와 야스히로가 선발로 나옵니다. 이 양반도 이제 90년생으로 이제 나이가 좀 적지가 않아요. 30대 후반이죠. 둘 다 이제 30대 후반이죠. 근데 일단 올 시즌 출발은 좀 괜찮은 편이고 히로시마전 상대 전적이 좀 좋았어요. 히로시마전 한 경기 완봉한 경기가 있었고요. 홈에서 최근에 또 한 번 만났었는데 홈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좀 좋았다. 히로시마 상대로 두 경기를 아주 잘 던졌다. 이래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경기 히로시마전 끊어보면 굉장히 잘 던졌어요. 히로시마전에. 근데 또 역시나 히로시마 원정으로 끊어보면은 히로시마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가 홈에서 워낙 강하기도 하고 히로시마 원정에서 약간 좀 아쉬웠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두 경기 잘 던졌는데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세 번째 만난다는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요 경기는 오세라 다이치가 그 일정 밀려가지고 오는 리스크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히로시마가 이겨줄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 정도는 들고요. 그래도 비교적 오가와 야스히로 이름이 또 야스가 들어가네. 오가와 야스히로도 비교적 히로 상대 전적이 좀 좋았던 편이기 때문에 전 1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히로 승 1 보겠습니다. 언오버는 오버. 다음은 니폰행 대 소뱅 보겠습니다. 어제는 마인을 봤던 경기인데 마인은 못 해주고 또 쥐새끼 마냥 그냥 일반승만 찍고 갔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좀 찍어줘라 이런 경기는 진짜 징그럽네 징그러워.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노무라가 좀 빠진 지가 좀 됐거든요. 노무라가 올해 굉장히 좀 잘 쳐주고 있는 게 있었고 우루칸 130 정도 찍고 있어요. 이제 그 양반이 좀 빠진 게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한 일주일 넘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양반 하나 빠져도 전체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타자들은 많거든요. 그죠? 뭐 만남이라든지 뭐 기요미야, 레이에스 최근에 뭐 쏠쏠하게 쳐주고 있는 군지 뭐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는 좀 있는데 빠따를 또 이틀 3일 동안 좀 못 치고 있으니 좀 서운하긴 하네요. 최근에 못 친 경기들을 보면은 오스틴 보스 이거는 뭐 오케이. 직전 경기 보면은 모이넬로 이것도 오케이. 근데 마츠모토 하루하고 소뱅 불펜한테 막힌 거는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죠. 또 반대로 세 경기 못 쳤으면 좀 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뱅은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잇몸으로 버티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잘 치는 선수들, 잘 쳐주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그 선수들이 결국에는 백업인 이유는 있거든. 보통 이런 오픈빨이 그렇게 길게 안 가거든요. 이제 관건은 핵심 타자들이겠죠. 쿠리아라라든지, 야마카와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다. 잇몸으로 버티는 게 좀 한계가 항상 느껴지긴 한다, 소뱅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팀인 것 같긴 합니다. 꾸역꾸역 버티는 걸 보면. 대만 나누지는 첫 경기에서는 조금 좀 커맨드가 좀 불안했었어요. 제가 경기를 좀 유심히 좀 봤었는데 이때 전체적인 공의 구위는 아주 좋았고, 예, 근데 공을 조금 못 눌러주더라고요. 정통 오버했는데 공을 못 눌러주다 보니까 공이 좀 높게 가는 케이스가 많았고,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장타를 많이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라쿠텐이 또 이렇게 한번 또 장타 한번 칠 때 또 무섭게 치거든. 아무튼 최근 두 경기는 좋았습니다. 예, 소병 원정가고 7이닝 2실점 3진 10개나 뽑았고, 라쿠텐 다시 만나가지고 9이닝 무실점 완봉을 했다. 예, 3진도 7개나 뽑아냈다. 완봉 다음 경기에 좀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일정을 조정을 해줬습니다. 예, 10일 쉬고 등판이에요 오늘. 아무래도 리그 적응하는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 조정을 좀 해주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직전 경기 등판한 것도 10일 로테로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구위가 좋아 보여요. 예, 일단 정통 오버핸드고 위에서 찍어 내려오는 직구의 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공이 첫 경기에서는 공이 좀 덜 눌려가지고 공이 높게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부터 좀 나아졌고, 그리고 삼진을 굉장히 잘 뽑고 있단 말이야. 21이닝 던지면서 22개. 예, 제가 일본 야구에서 이닝당 삼진 하나 이상 뽑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좀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소뱅은 이제 두 번째 만나니까 그게 이제 살짝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한다.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 정도. 근데 어제 만났던 기타야마 겐지도 구이형이고, 예, 정통 구이형이잖아요. 예, 비슷한 유형끼리 딱딱 우한우한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금 좀 거슬리긴 한다. 이토 이러면은 구이형은 아닌데, 예, 우한 원투 쓰리를 그대로 만나긴 하네. 야, 중간에 누가 하나 낀 거 넣어라 이거. 예, 빅보스. 아니, 자완 있잖아. 자완 두 명. 재구 좋고 말리게 하는 유형. 어, 정통 이게 오버핸드 세 명을 우한으로 탁탁탁 집어넣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음. 소뱅이 또 우한 공 잘 치거든요. 그래도 좀 기대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에다 주는 올 시즌 작년에 데뷔해가지고 이제 올 시즌 선발 로테를 조금 좀 돌고 있는 선수고요. 제가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금 아쉽다고 한 건 이닝 이팅이었거든요. 이닝 이팅이 전체적으로 평균 5이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직전 경기 제가 이닝 이팅 아쉽다고 했는데 7이닝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닝을 많이 먹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6경기에서 평균 5이닝 언저리를 먹었다는 거는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니오넴은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납니다. 역시 이제 신입급 선수답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좀 탈렸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작년에 만났었는데 6이닝 무실점. 두 번째 만남은 올해였고요. 4.1이닝 2실점으로 패전이 됐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이 젊은 선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 리스크가 그래도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일단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약간의 리스크 부분들, 구린 리앙 이 친구를 아직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들 있긴 합니다만 로테 좀 잘해줬고, 근데 어제도 오늘도 좀 비슷한 유형끼리 계속 만나는 건 살짝 좀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하고, 그렇다고 이닝 히팅 안 되는 신빙 친구인 마에다 준을 믿기도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니오넴 보겠습니다. 니오넴의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얘네는 경기를 또 못했죠? 어제, 그지? 얘네도 못했지? 아니, 경기가 없었나? 그래, 경기 없는 팀 하나 있었는데? 얘네 없었다, 참. 내일도 경기 쉬는 팀 있거든요? 누구더라? 내일 요코하마였나? 지바롯데다. 지바롯데. 내일 쉼.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쿠텐 대 세이브 보겠습니다. 일단 라쿠텐 최근에 3승 7패 달리고 있고요. 경기장 득점 2.5점. 빠따감이 원래 좀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이긴 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약간 다운 사이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경기에서는 1점, 1점, 빵점 이렇게 나고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치는 게 라쿠텐이긴 한데 어쨌든 꺼져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이브는 타격 적당, 불펜 적당, 선발 좋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즌 초반보다는 빠따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이길 정도로는 내고 있고 필승도 단단한 팀이고 뭐 그 정도. 잠깐만요. 스펜서 하워드 또 검색해야 되니까 제가 보고 들어오긴 하는데 화면을 그래도 띄워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친구도 마이너 성적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보고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좀 얼추했더라고. 메이저에서 선발 불펜 뛰었고 이제 주로 좀 불펜을 좀 많이 뛰기는 했어요. 약간 이제 스윙맨 느낌으로 좀 했었고 피홈런 아주 많고, 피홈런 아주 많고 피홈런이 좀 아주 많은 거는 이게 좀 개선이 되더라고 형들. 개선이 좀 되더라고. 일단은 2024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요.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고 구인당 삼진은 12.70개니까 마이너 레벨 기준으로 이 정도는 구인은 개 좋은 겁니다. 아무리 마이너라 그래도 삼진 10개 이상 뽑으면은 메이저에서도 구인은 먹혀요. 요거는 거의 확실해. 요 정도 삼진 뽑는 애들이 메이저 온다고 삼진 안 줄어. 구위는 거의 먹힘. 근데 피홈런이 1.75개로 문제인데 이거는 MPB로 오기 때문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MPB는 좀 돌공 이슈가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라쿠텐에서 뛰잖아. 라쿠텐 홈구장은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피홈런 문제를 좀 개선해 줄 가능성은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 경기밖에 던지질 않아가지고 MPB에서 얘기는 뭐 많이 할 건 없는데 한 경기 잘 던졌습니다. 근데 지바 롯데전에 잘 던져가지고 이놈 새끼 이거 뭐 지바 롯데전에 나도 잘 던지겠다 개 같은 것이. 가운데만 던져도 못 치는데. 일단은 미국에 있을 때 데이터들을 보면은 포심이 93.8마일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 정통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수는 조금 구리더라고. 회전수는 구린데 슬라이더 체인저의 피안타율이나 헛스윙 비율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는 있어 보여요. 아무튼 피홈런 문제가 조금 거슬리는데 이거는 MPB로 오면은 확 개선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 홈구장이 또 그런 바를 또 기대할 만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몇 경기 좀 더 던지는 건 봐야 되겠지만은 리그 적응 또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용투들도 시즌 초반에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 하거든. 아무래도 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운드라든지 뭐 구장이라든지. 그래서 그 정도고 홈런 빼고는 좀 기대치는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뭐 그 정도입니다. 타케우치는 복귀해서 한 경기 던졌고요. 5이닝 1실점. 아무래도 복귀하다 보니까 이닝이 뛴 기대치 조금 좀 떨어진다. 이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두 번째 경기까지는 이닝을 좀 못 먹을 수 있어요. 이 소뱅전 1회 사실 야마카와가 좀 도와줘서 그렇지 조금 좀 위험할 뻔하긴 했습니다. 타케우치는 작년에 이제 워낙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꼭 신인왕 받고 2년차에 마탱해 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우리 신출발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약간 흐린 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요래 좀 보고요. 작년에 라쿠텐 원정에서 딱 두 경기 던졌는데 두 경기 모두 패전이었고요. 5이닝 6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쿠텐 원정에서 두 경기 다 좋지 않았다. 올 시즌 한 경기밖에 안 던졌고 이닝 히팅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오늘도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또 용투가 나온다. 약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소가 가득한 경기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또 라쿠텐의 라쿠텐 요즘 빠따 더럽게 못 치고 있긴 한데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왁 치는 신시내티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성까지 감안했을 때 라쿠텐 역배 프렌 5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분석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하워드를 한 경기밖에 우리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분석으로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지 않냐, 그지?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볼 요소가 많은 경기다. 요 정도. 타케우치 뭐 이제 두 번째 경기라서 뭐 진짜 많이 던져봐야 6이닝 먹겠지. 언더를 보고 싶은 경기이긴 한데 이게 타케우치가 제가
아직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한 경기 던졌으니까. 한 경기 던졌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라쿠텐 원정 두 경기에서 5인 6실점, 7인 3실점 했거든. 그리고 올해 소포머 시즌이고 시즌 출발 제대로 못했고 첫 경기도 아주 잘 던졌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라쿠 불펜은 고만고만합니다. 예, 근데 필승조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필승조에서 믿는 거는 저는 후지라밖에 없어요. 예, 우한인데 그 친구는 볼 진짜 좋아. 국대도 나갔었던 친구고. 근데 노리모토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마무리에서 빠졌죠 지금. 불펜은 안 좋은 쪽에 가까운데 필승조 쪽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건 후지라 정도. 노리모토랑. 불펜은 세이브가 더 낫죠 그래도. 예,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오릭스 지바롯데. 여기는 키움하고 비슷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폴란코 지난 경기 또 안 나왔거든. 예, 뭐 왜 안 나온지 몰라 나도. 예, 뭐 못 쳐서 못 내보내는지, 뭐 어디가 쳐 아픈지. 근데 나와도 뭐 잘 쳐야 말이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바로 때는 소토, 오카이로미, 폴란코 얘네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는 절대 볼 수가 없는 팀이다. 그나마 뭐 타카베 이런 애들도 좀 빠따 기대치는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빠따를 칠 만한 놈들이 정상적으로 빠따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얘네 진짜 빠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최근 10경기 2승 8패 경기당 1.2점. 사실 이 정도면 감독 잘라야 되거든. 그지? 메이저리그도 지금 감독 하나씩 잘리고 있잖아. 뭔데 안 잘리는 거야, 얘 감독. 음. 팀 타율 1할 7푼, 팀 홈런 5점. 이쯤 되면 진짜 잘라는 게 맞긴 한데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했습니다. 한 경기는 오스틴 보스가 꽉 막아줘서 이긴 2대1로 이긴 경기 한 번. 예, 그리고 라쿠텐 하야카와 많이 흔들려서 이긴 경기 한 번. 여기 볼 수 없고 오늘은 또 불펜 친구가 나왔어요. 예, 불펜 데이를 해야 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버롯 때 불펜이 안 좋습니다. 예, 근데 또 불펜 데이야. 오릭스도 빠따 조금 생각보다 별로인 건 알겠는데 어제도 6득점 했고 지바로 때 불펜이면 칠만하죠. 타지마 다이키는 조금 좀 안 믿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기복도 좀 심하고 타지마 다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완이고 변화구 좋아요. 변화구는 좋은데 이 선수가 약간 크로스형이다 보니까 우타자한테 조금 좀 약한 면모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복은 조금 있는 편. 직전 경기 소뱅전은 6이닝 5실점을 탈탈 한번 털렸었고요. 기복이 좀 심해. 기복이 좀 심하긴 심하고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바로 때까지 빠따를 앵간치 못 치고 있으니까요. 예. 지바로 때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끊으면 2.36으로 쏘쏘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반대를 볼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예, 지바로 때가 빠따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불펜 데이를 해야 됩니다. 지바로 때 불펜도 리그에서 제일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타지마 다이키도 저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불펜 데이하는 지바로 때보다 훨씬 낫다. 예, 오릭스 마인 보겠습니다. 오릭스 마인의 오버 보겠습니다. 자, MPB 6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MPB도 꼭 관승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오늘 8연승 도전인데 8연승 도전 또 올킬로 잘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파이팅!